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강의는 산업기사 실기편 4강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전선하고 전압강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37번을 보시면 단상회로입니다. 100볼트에 단상이 2선씩인데 여기에서 부하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요 문제를 보시면 요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압강화 할 때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총 이렇게 3개가 달렸죠.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달렸을 때 여기가 지금 앞에 있는 부하가 300W죠. 그 다음에 500W고 그 다음에 200W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100V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저번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다시피 전압 강화는 IR이죠. 그러면 이 R 값은 L 값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IL로. 그러면 여기는 요 각각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I의 I라고 하고 요 거리가 있죠. 요 거리가 지금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에다가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이걸 다 더한다 그랬죠. 저번에 생각나시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0V니까 여기가 3A 흐르겠고 여기가 5A, 여기가 2A 이렇게 흐르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A가 맞죠.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10A 곱하기 L이죠. L에다 이거 다 더하면 되지.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3에다가 20m 플러스 여기는 5죠. 5에다가 이게서 2까지 옵니다. 그죠? 2까지 오니까 요거는 25가 됩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A입니까? 2A 곱하기 요까지 오는 거니까 30m입니까? 그죠? 30m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30m. 자, 요렇게 해서 이 L을 구하는 문제죠. 여러분 풀 수 있죠? 앞 시간하고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을 보시면 요게 수용과 설비인데 인입구부터 요 기기까지 지금 전압 강화가 몇 프로까지 허용해라고 우리가 KC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용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구죠. 이렇게. 그러면 수용 입구에서 쭉 타고 오겠죠.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에 분전반을 달죠. 이렇게 분전반을 달아서 여기에 부하가 오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부하는 제가 크게 2가지만 생각해라 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조명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명 외, 이 말은 첫째 우리는 부하는 조명으로 잡고 이걸 외를 전부 제가 모터로 잡아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크게. 그래서 이렇게 조명 부하일 경우에는 입구부터 요 부하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규정이 정해놨습니다. 정해놔서 이까지 여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압을 넣을 거냐 저압을 수전할 거냐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인 경우에는 3%입니다. 3%까지 허용하겠다는 이야기고
조명이 아닌 경우는 5%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요게 두루는 이 값이 저압을 수준하는 건지 고압을 수준하는 건지를 여러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압을 수준할 때는 조명은 3%입니다. 전압 강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 외에는 5%입니다. 근데 고압을 할 때는 좀 더 써야 되겠죠. 저압보다는 전압감 많이 생길 거니까. 요거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조명 외 부하, 이 모터부터 해서 이거는 8%입니다. 그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게 100m라는 말이 있죠. 100m.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가 100m가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100m를 넘으면 또 별도로 전압 강화를 0.5%, 퍼지 0.005%죠, 그죠? 요걸 더 가산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100m 이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보면 요 21번 문제가 요게 지금 저압슬로죠. 이렇게 저압슬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삼상입니다. 여기 지금 10kW에 380V를 잡는데 요게 부하가 전열기랬습니다. 전열기라는 이야기는 조명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저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수용과 인입구로부터 분전반까지 전압 강화가 3%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0m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봤듯이 이 몇 미터 이내? 예, 100m 이내입니다. 요 이야기. 이랬을 때 분전반에서 전선까지의 최소의 뭘 구하라? 요거죠, 이렇게. 단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여기는 전선 규격을 줬네요. 전선 규격을 줬으면 내가 계산을 해서 여기에 근접하게 맞추면 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감을 잡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 여기 몇 선씩입니까? 삼선씩이니까 우리가 전압 강화는 K 값에다가 1002분의 17.8 Li죠. 이렇게. 이래 삼선씩이니까 K 값이 얼마? 그렇죠. 루트 3이죠. 이래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A입니다. 1000A분의 얼마 나옵니까? 30.8 나올 겁니다. 그죠? 30.8라이. 여기에서 요걸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단면적은 요렇게 되죠. 1002에다가 30.8에다가 LI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줘야 될 게 요거 전압 강화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요 길이는 주어졌다, 그죠? 요게 길이는 10m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이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감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는 복합적으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보자는 이야기냐면, 당신이 이 배전선로에 전압 강화가 몇 프로인가를 허용하는 게 아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용가에서 분전반을 거쳐서 요렇게 부하까지 옵니다. 부하까지 오면 여기서 이까지 전압 강화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전기는 입문 과정할 때 제가 부하는 두 개만 생각해라. 한 개는 조명이고 한 개는 모터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럼 이게서는 조명이 아니고 전열기이기 때문에 모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는 저압을 수준할 건지 고압을 수준할 건지. 근데 문제가 저압을 수준한 데서니까 이까지가 지금 우리가 법에는 몇 프로? 조명은 3%고 조명이 아닌 건 5%라고 그랬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인데 지금 요 문제는 요게 수용가에서 요 분전반까지가 3%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분전반부터 부하까지는 2%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해졌죠. 그죠? 전압 강화는 몇 프로만 잡으면 돼? 2%인데 전압이 얼마야? 380볼트를 했습니까? 이렇게 380볼트를 했으니까 이거는 7.6볼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이거 해결됐죠. 이거. 그럼 요거 해결됐고 전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전류가 와트죠. 이렇게 전류가 와트면 피상전력이 아니고 유효전력이 아닙니까? P는 루트 3 VI에다가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I는 여기 넘기면 루트 3 V에다가 코사인 시타 분의 P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루트 3에다가 380을 곱하고요. 여기가 지금 전열기니까 역률이 얼마다? 그렇죠. 역률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80 곱하기 1 하면 되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요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래가지고 이게 얼마?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15.19가 나오네.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구했네. 그죠? 길이도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수식을 넣으면 바로 나오지. 이걸 거꾸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쓰시고 쭉 찾아 들어가십시오. 그 요거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0.62가 나오죠. 0.62 미리스퀘어라는 건 없다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우리가 단위는 미리스퀘어입니다. 여기 미리스퀘어면 이게 없으니까 이 값 찾으면 되지. 그 주어진 게 제일 작은 게 요거네. 2.5.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선정을 할 때는 2.5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이래가지고 2.5 이렇게 꼭 여러분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가 합성 수지관입니다. 합성 수지관 뭐냐면 PVC 파이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많이 사용하는 파이프 있죠. 수도 파이프, 물 들어가는 수도 파이프. 그게 PVC 파이프인데 그러면 PVC를 해보면 되죠. 이거 물 들어갑니까 이거? 물 안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물이 빗물 안 들어가죠.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전기 공사를 할 때 시설 가능이죠. 이렇게 시설 가능해서 OX를 하라는데 요 내용들 요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좀 있는 장소도 괜찮고 물이 없는 장소도 괜찮겠죠. 전기는 물 들어가면 바로 감전이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낸 겁니다. 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노출 빨간색 걸로 해볼게요. 요 의미를 노출 장소 그 다음에 은폐 장소죠. 그럼 은폐 장소 안에는 점검이 가능하냐? 점검을 못하는 데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고 그 다음에 옥측하고 옥외측 이랬는데 이거는 실내 실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말에 우선 내가 있고 우선 외가 있죠.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건조한 장소는 당연히 될 거고요. 물기 있는 장소도 되죠. 건조한 장소 되고요. 물기 있는 장소 되고 건조한 장소 되고 물하고는 물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죠? 방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수라는 말 앞에 우리 전선할 때 수밀이라 그랬죠. 생각나시죠?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럼 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까지 부가 설명을 하면, 요거는 시설할 때 시설 공사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내, 우선외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천장이 이렇게 있죠.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 여기에 이렇게 반자가 있겠습니까? 반자가. 그러니까 일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나갈 때 무슨 공사를 우선을 해라. PVC 배관 공사를 전기 요걸 제일 먼저 하라 이 뜻입니다. 우선내, 우선외가 무슨 말인가 아셨죠? 자,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서 공사 방법입니다. 배선 공사 방법. 여기 배선 공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PVC 파이프에 넣을 수도 있고 금속 파이프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KSE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래 전선관 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게 무슨 말이 있냐면 여러분 케이블은 아시죠? 그 다음에 트렁킹 공사가 있고 요 덕팅 공사가 있죠. 요 용어를 그럼 여러분이 전선관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선관이다 그러면 PV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도 있겠죠. 이렇게 금속도 있겠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도 있죠. 이거 플렉시블 이거를 우리는 가요 전선관 이렇게 하죠. 휘어진다. 배관이 휘어지는 거지. 그럼 PVC 파이프는 배관 휘어집니까? 안 휘어지죠. 금속관, 이 금속관도 안 휘어지잖아. 그럼 공사하는데 불편하니까 플렉시블 배관을 써줘. 플렉시블 배관을 써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름이 잡힌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휘우면 쉽게 휘어지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플렉시블 전선 관리를 하는데 이 가요라는 이야기는 플렉시블 뜻입니다. 그 휘어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관,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가요 전선관은 종류가 1종이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2종이 있습니다. 시험이 뭐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1종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요 껍데기 있죠. 이 껍데기 휘어지는 요 부분. 요 부분에 매질이 종류가 한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PVC 재질만 넣었다. 이런 말이고 2종은 PVC 재질 넣고 이 안에 또 얇은 철사를 넣었다. 그럼 종류가 2개 들어갔죠. 어느 게 탄탄합니까? 그렇죠. 2종이 탄탄하죠. 이게 쇠를 조금 박아 놨기 때문에 좀 밟아도 좀 눌러도 이게 찌그러지지 않겠죠. 어느 게 비쌀까요? 2종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렉스블 케이블은 종류가 2개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트렁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트렁킹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 차 있죠. 차. 우리 차 자가용. 이 차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트렁킹 문 안 엽니까? 이거 뚜껑. 그래,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럼 트렁킹은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집에나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실습을 못해서 이렇게 전기 시설이라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런 이렇게 쫙 돼가지고 요게 뚜껑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전선을 넣고 이 안에 전선을 넣고 이 전선이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넣고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걸 이렇게 혹시 봤을 겁니다. 뚜껑 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냐면
뚜껑이 트렁크는 뚜껑입니다. 뚜껑. 문 뚜껑.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전선 깔고 넣고 뚜껑 닫으면 되지. 이런 거를 우리는 트렁킹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사각자리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또 집에 이렇게 보시면 벽이나 이런 데는 벽이 이렇게 툭 튀어 나왔으면 요런 자리에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뚜껑을 딱 넣어서 이렇게. 그런데 일반 평평한 우리가 벽에 툭 튀어 나오면 보기 싫잖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래 생긴 게 있어요. 요래 생긴 거. 반원 요래 생겼다고 이렇게. 요래 생겨가지고 요 뚜껑이죠. 요거 뚜껑 열고 닫고 요것도 많이 써줘. 그러면 요런 모양이든 요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몰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질이 PVC면 이렇게 합성 수지 몰드 공사. 그 다음에 요게가 금속이다. 금속이다는 요거 금속해도 됩니다. 되게 알루미늄으로 많이 쓰는데 비싸죠. 그럼 이렇게 합성 수지가 아닌 금속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뭐라고? 몰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를 금속으로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합성수지 몰드 공사, 금속 몰드 공사, 그 다음에 금속 트렁킹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 몰드 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덕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금속 덕트라는 이야기로 사각을 빼고요. 이렇게 쭉 빼, 이렇게 쭉. 그럼 이 뚜껑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안에다 전선을 다 넣는다고. 그러니까 뚜껑 닫아야지. 여기 막아야 되죠.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는 덕트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종류가 플로우 덕트가 있죠. 이 플로우는 이 바닥 아니야, 바닥. 여러분이 혹시 그 전산실에 컴퓨터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 전산실에 보면 바닥에 요래돼 가지고 여기에 컴퓨터가 책상에 이렇게 안 있습니까? 컴퓨터가.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콘센트 꼽아야 되잖아. 그 밑바닥에 이렇게 콘센트 있는 거 봤죠?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바닥 아닙니까? 이게 플로우인데 이 바닥에 덕트를 깔아놓고 여기다 전선을 쭉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플로우 덕트 공사고요. 그 다음에 셀룰러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셀룰러라는 게 셀입니다. 세포. 여러분이 우리 요새 고층 건물에 보면 빔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쇠가 올라가서 이 바닥도 쇠죠. 철판이죠. 그래 철판에 깔아놓고 요 위에 공고리 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전부 시멘트를 퍼붓는다고. 이렇게 해서 집을 금방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바닥이 철판 아니야. 이 철판이 요런 철판을 깐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 공간이 있죠. 요 공간에다가 딱 요걸 넣죠. 이렇게 넣고 뚜껑 닫아버리면 되잖아. 요 공간에다가 전선을 깔죠. 그냥 공구리 쳐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셀룰러 공사라고 하고요. 금속 덕트는 저희 금속인데 이것처럼 아예 금속인데 여기에다가 전선을 까는 거지. 요 뒤에 막 구우면 되죠. 이렇게 공기 안 들어가게. 이해되셨죠? 이게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그래서 덕트라는 말은 쉽게 하면 여러분들 가정 집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 그 LNG 가스, LPG 가스 이렇게 불 때우잖아, 그죠? 이렇게 불 후드가 이렇게 있죠, 후드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연기나 이런 게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 덕트입니다, 이거.
그러면 덕트가 뭔가 그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지금 KC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도로 지나가는 육교 있죠, 이렇게 육교. 그죠? 이거 육교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겠죠. 그 도로에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도로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로 전기줄이 간다고, 이렇게 전기줄이 갔을 때 얼마를 떼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차 높이가 적어도 한 3m 안 됩니까? 소방차는 좀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25톤 이런 트럭 보십시오.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몇 메다 해야 될까? 그래 6m. 그러면 이걸 자기네들이 6m를 만들 때, 이 전기줄입니다. 만들 때 어떤 규정을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생각 해보면 되죠. 왜 이렇게 띄우느냐. 첫째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죠. 그죠? 사람 보호해야 되지. 이렇게 인명을 보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물, 전기줄 등 이런 시설물을 보호해야 되지.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나면서 이 선을 박으면 안 되니까 요게가 6m입니다. 요게 6m고, 육교 바닥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최대 크다라면 2m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외지만. 그 사람이 이래 가면 사람 머리에 닿으면 되지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사람이 이렇게 뭐 기타도 메고 댕길 거고, 뭐 짝대기도 들고 댕기고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전기줄하고 부딪히면 안 되죠.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2m보다 훨씬 커가지고 1.5m 더 올려서 3.5m라는 거, 요 3.5m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요 도로가 6m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육교에서 위로 3.5m를 띄울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3.5m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로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지금 뭐 횡단보도교, 육교입니다. 이런 거 다 제외죠. 노면상에서 6m를 떼라. 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철도는 이 편길이 아니고 요 위에 톡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이 있으니까 6m만 하면 되는데 철길이 있으니까 좀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6.5m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횡단보도기 얼마? 3.5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내가 우리 회사를 갔는데 이 공장에 하는데 이게 전기줄이 지나가는데 위험하다 이 말이야. 위험하면 표시를 달아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 위험 이런 표시를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높이가 바닥에서 적어도 얼마 올리라? 3.5m. 아시겠죠?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육교 위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3.5m. 그래서 요 말입니다. 이렇게 공장 구내에 지금 뭐를 단다? 게시판을 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표시를 얼마? 3.5m고, 이렇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도로에 6m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레일이면 좀 더 써가지고 6.5m. 그럼 이렇게 이 6m, 6.5m,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특이하게 여기 나왔던 횡단보도, 이거 외에는 거의 몇 메타다? 5m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여러분 숫자를 외우면 잘 안 헤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요 관계를 조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